안녕하세요. 자작권TV의 자작권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회로를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회로? 어려워 라고 먼저부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이나 이렇게 영상만 좀 보고 라는 느끼고만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회로 연결도 정말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는 이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회로들의 연결 방법을 정말 간단하고 정말 쉽게 정말 심플하게 한번 연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회로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회로마다 각자 자기가 사용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먼저 알고 그 다음 연결하는 모습까지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회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주로 우리가 파워뱅크나 자작물에 들어가는 회로인데요. 자, 이 녹색빛을 띠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강화회로입니다. 강화회로. 그리고 이 빨간빛을 띠는 회로는 승합회로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 한 녀석은 오토 승강압 회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회로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자, 하나하나 어디에 사용되는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연결하고 또 이 회로를 세팅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승합회로입니다. 이 승합회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승합회로니까 내가 사용하는 배터리의 전압, 그 위에 있는 전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내 배터리가 만약에 12V면 12V 이상으로 되는 전압을 세팅을 해서 그 위쪽 전압을 사용하는 회로인데요.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자,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 충전을 할 때, 노트북 사용이나 충전을 할 때 노트북 같은 경우는 19V 전압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배터리들은 12V 또는 인산철에 들어가는 13.5V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사용하는 12V나 13.5V를 19V까지 올려서 꼭 19V라는 그 19V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예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노트북을 사용을 할 때 19V 또는 25V나 다른 제품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승합을 해서 내 배터리의 전압 위에 있는 전압을 사용하는 게 승합회로입니다. 자, 다음은 이 강화회로입니다. 이 강화회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사용하는 배터리의 아래 전압을 사용하는 회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충전 5V의 충전 전압을 만들거나 또는 8V대의 LED들 조명을 사용한다거나 내가 사용하는 배터리의 아래 전압을 사용할 수 있는 회로예요. 이 강화회로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파워뱅크를 만들 때 리튬 인산철은 사용을 많이 안 하지만 리튬이온이나 리튬 폴리머로 만들 때 우리가 보통 3셀로 파워뱅크를 만들기도 하지만 4셀로 만들어서 이 강화회로를 사용을 해서 12V의 3셀 전압을 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꾸준히 11V대의 전압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강화회로는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회로는 오토 승강압 회로예요. 조금 작죠. 작은 만큼 용량이 작은 녀석이에요. 물론 더 큰 오토 승강압 회로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LTC3780이라는 좀 더 큰 회로도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로가 이 작은 녀석 4A 짜리밖에 없어서 이 녀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토 승강압 회로 같은 경우는 어떤 회로일까요? 이 승합회로, 강합회로의 두 개를 합쳐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전압이 12V다. 그러면 이 회로 같은 경우는 1V부터 30V까지 원하는 전압을 어떤 전압이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딱 봐도 사이즈가 요게 세겠어요, 요게 세겠어요? 당연히 요게 세겠죠. 더 비싸 보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이즈가 작으면 그만큼 허용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전압대는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작은 거예요. 간단한 충전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모터를 구동하거나 또 조금 전류가 높은 LED를 구동을 한다면 이 회로는 타버립니다. 그래서 허용 전류값을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압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로들도 각자의 허용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허용 용량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일단 회로 3개를 설명을 드렸어요. 승합회로, 강합회로, 오토 승강합회로. 어디에 사용하시는지는 알겠죠? 승합회로는 위의 전압,
강압 회로는 아래 전압, 오토 승강압 회로는 지 마음대로 전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승합 회로, 강압 회로, 오토 승강압 회로를 한번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전압을 세팅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이 승합 회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승합 회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4개의 단자가 연결이 돼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4개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뒤쪽을 이렇게 보시면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가 있고요. 또 아웃 마이너스 아웃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대충 봐도 아시겠죠?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는 배터리가 들어갈 부분이고요. 아웃 마이너스 아웃 플러스는 이제 이 승합 회로를 거쳐서 원래 배터리의 전압이 변형이 돼서 승합이 돼서 나오는 그 출력 단자에 연결할 그런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배터리 쪽에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를 넣고요. 이 출력 전압에는 볼트 게이지, 자, 간단한 이런 볼트 게이지를 넣어서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하고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드라이버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돌리면 이제 전선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볼트 게이지 전선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고 위에서 나사를 조여 주시면 고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뭐 따로 납땜을 이 아래쪽 단자에 납땜을 연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런 단자가 있는데 굳이 납땜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볼트 게이지를 출력 측에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뒤쪽을 보시면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에 배터리 전압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2V용 배터리고요. 지금 12V, 지금 전압되는 몇 볼트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2V 배터리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전선을 넣어 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잠궈 주시면 됩니다. 자, 잠궈 주실게요. 자, 이렇게 배터리 전압을 넣으니까 회로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정상 작동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는 12V 배터리인데 출력 측의 배터리는 볼트 게이지에 표시되는 전압은 19V가 나오죠. 자,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노트북 세팅으로 한번 사용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19V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전압을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딱 보시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전압을 딱 조정할 수 있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시면 십자 드라이버로 돌릴 수 있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돌려주시면 이 전압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전압이 올라가고요. 자, 20V, 21V 쭉 올라가죠. 내가 원하는 값을 세팅하면 됩니다.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전압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마 계속 돌려볼게요. 아래쪽으로. 이 배터리가 12V 배터리인데 지금 용량이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배터리 용량 밑으로는 전압이 더 돌려도 안 돌아갑니다. 승합회로는 항상 이 원래 배터리의 위의 전압만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계속 내려볼게요. 배터리가 많이 없구나. 자, 10.3V에서 더 이상 돌려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는 지금 10.3V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 전압 아래쪽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승합회로 같은 경우는. 자, 다시 돌려서 올려 보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저도 이 제품을 지금 노트북 전용 배터리에 만들려고, 보조 배터리에 만들려고 지금 19V로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사용을 할 거예요. 조만간 영상에서 노트북 보조 배터리 만드는 영상도 올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 하셔가지고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19V 세팅을 했습니다. 19V 세팅을 했고 이 승합회로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가 파워뱅크에 사용을 한다. 이 배터리가 파워뱅크 배터리예요. 파워뱅크 전압을 이쪽 스위치를 거쳐서 넣어 주시면 되겠죠?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서 스위치를 잘라서 전원을 킬 때만 이 회로가 작동할 수 있게 스위치를 중간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이 출력 단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연결을 해서 DC 단자, 우리가 사용할 DC 단자나 뭐 원하는 단자에 이렇게 출력 단자를 만들어주면
스위치를 켰을 때 이 회로를 거쳐서 내 배터리가 12V든 13.5V든 무조건 출력으로 나가는 전압은 19V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전압, 배터리를 넣어주고 출력 전압을 빼주고 저항 하나만 돌리면 돼요. 요것만 사르르 돌리면 됩니다. 자, 승하배로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강하배로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번에는 강하배로입니다. 강하배로는 양쪽으로 이렇게 단자가 4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쪽을 살펴보시면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 똑같이 있죠. 이 부분이 똑같이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이쪽을 보시면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쪽 2개의 단자로 이제 출력 단자를 빼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저항이 2개가 붙었네요. 자, 이런 회로들은 이제 CC, CV라고 전압도 조정할 수 있고 전류값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회로를 이용해서 충전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이 회로의 CC라는 값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전류값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전압값만 사용을 하고 전류값은 최대로 돌려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제품을 사용을 할 때는 그 제품이 사용할 수 있는 전류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 최고의 전류를 주면 사용하는 제품이 알아서 자기가 사용할 전류만 빼먹기 때문에 이렇게 CC 전류값은 그냥 최고값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배터리 충전용으로 우리가 다운회로를 써서 배터리 충전용으로 충전을 할 것 같으면 이제 이 CC 전류값을 따로 조정하는 단자를 만들어 줘야 돼요.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파워 서플라이를 만들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CC 전류값이고요, 하나는 CV 아까 승하배로에 있었던 그 전압 세팅값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전압 세팅값만 손을 댈 거예요. 전류값은 그냥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려서 최대값으로 개방을 해줄 거고요. 자, 똑같이 배터리 먼저 연결을 해 볼게요. 아우 마이너스. 자, 이렇게 전압 전류계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연결을 하니까 지금 전압값이 10V가 나오네요. 아까 이 배터리의 전압은 10.3V였죠. 그러면 우리가 CV 값 저항을 돌려보겠습니다. 똑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게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니까 전압이 떨어지죠. 8.6V, 8V, 7V 계속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반대로 또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전압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배터리의 전압이 10.3이었는데 이 강하배로 같은 경우는 10V 이상이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용하는 배터리의 아래 전압만 세팅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V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8V의 전압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8V에 맞춰 주시고 이제 이 볼트 게이지는 떼어버리시고 출력 측에 단자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강하배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이 가능해요. 똑같습니다. 방법은 승하배로하고 방법은 똑같다는 거. 그리고 오토 승강하배로도 똑같아요. 오토 승강하배로도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 테스터기, 제가 사용하는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전압은 집게로 찝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내 파워뱅크 11V 값을 줄게요. 그래서 인 마이너스 인 플러스에 이렇게 찝어 주시고요. 자, 전압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볼트 게이지를 한번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에 한번 대 볼게요. 자, 지금 고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대기만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제 테스터기로 10.9V라는 전압이 들어갔고요. 출력 측에서는 지금 20.8V가 나옵니다. 자, 한번 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돌려보겠습니다. 똑같이 이 저항이 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돌리게 생긴 하나의 저항. 자, 오른쪽으로 돌리면 반대로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전압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회로마다 틀리니까요, 꼭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18V, 17V. 자, 계속 떨어집니다. 자, 전압이 지금 우리가 10.11V를 지금 전압을 줬는데 10V 밑으로도 떨어지죠? 자, 계속 돌려볼게요. 자, 2V까지 떨어졌죠? 2V부터 다시 반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V의 전압을 11V의 전압을 줬는데 2V부터 지금 가장 아래 전압 2V부터 이렇게 뭐 30V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회로 같은 경우는 뭐 내 맘대로 전압을 사용할 수 있는 오토 승강압 회로예요. 그래서 이 오토 승강압 회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사용을 하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테스터기가 지금 지금 오토 승강압 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테스터기로 항상 뭐 1V부터 이렇게 30V까지 세팅을 해서 해당 제품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이 테스터기를 만들 수 있는 회로예요. 이 오토 승강압 회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이 테스터기도 구독자분이 만드는 영상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조만간에 만들 거고요. 이 지금 전압전류계가 저한테 없다 보니까 지금 추석 연휴라서 택배 배송이 안 돼서 아직 안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압전류계가 도착을 하면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이 테스터기도 만드는 영상을 꼭 올리겠습니다. 이 오토 승강압 회로 간단한 1,400원인가? 정말 저렴한 회로예요. 이 회로로 이렇게 멀티 테스터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회로 3개를 연결을 해 봤는데요. 3개 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인 쪽으로 배터리에 전압을 넣어주고 아웃 쪽으로 출력 단자를 연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저항을 돌려서 이제 전압을 세팅을 해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정말 쉽죠? 배터리가 인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쪽으로 이 회로를 거쳐서 승합이면 높은 전압으로 세팅을 할 수 있고 강압 회로면 내 전압보다 아래 전압을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승강압 회로 같은 경우는 내 맘대로 위에 전압이든 아래 전압이든 뭐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파워뱅크를 만드실 때 이제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제품의 전압대를 골라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로들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간단하죠. 인 쪽으로 배터리가 들어가서 아웃 쪽으로 출력 그 전압이 나올 수 있는 단자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저항 하나 드라이버로 돌려만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승합회로 강합회로를 사용할 때 회로들을 사용할 때 조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회로를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입처에서 이 회로가 몇 와트까지 허용 전류가 가능한지 그 스펙을 살펴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회로를 사용을 해서 내가 사용하려는 제품도 소비 전류 값이 몇 와트를 사용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와트 수가 맞게끔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강압회로가 제가 살 때 판매처에서 나오는 스펙은 300W예요. 자, 300W인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회로 같은 경우는 300W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100% 고장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들 스펙에 제가 보기에는 한 60에서 70%까지만 사용하기를 권장을 드려요. 기껏 다 만들어 놨는데 이 회로 스펙이 300이라고 300W라고 300W를 사용하시다가 고장나면 고칠 때 머리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스펙에 한 60% 내지는 70%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시고요. 좀 더 많은 전류를 사용을 해야 될 때는 추가로 이 회로 앞쪽으로 팬을 달아서 열을 식혀준다거나 또는 추가로 방열판을 옆에 더 붙여줘서 추가로 방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이 오토 승강압회로 정말 내 맘대로 전압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하지만 이 오토 승강압 회로의 허용 전류 값은 4A예요. 그러면 얘도 끽해봐야 한 3A까지 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 사용하면 이 회로가 금방 고장이 나요. 저도 아까 테스터기를 만들었지만 정말 소전류의 테스트만 가능하고요. 뭐 LTC3780이라는 10A까지 허용 전류가 가능한 오토 승강압 회로도 있는데 뭐 가격이 좀 비싸서 사용하는데 조금 단점은 있지만 이렇게 자기가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허용 전류를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이 회로를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이에요. 그 이제 허용 전류 값을 맞춰서 사용한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회로들이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자작에 이 회로들을 한번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회로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자작품들, 부품이나 또 자작에 필요한 영상, 공부 뭐든지 한번 최대한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맛에 삽니다. 감사합니다. 자작꾼이었습니다.